자, 2026년 경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온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또 한쪽에선 인공지능 AI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 거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죠. 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요? 오늘 이 엇갈리는 신호들 속에서 진짜 현실이 뭔지 그 복잡한 퍼즐을 한번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경고인데요. 2025년 10월에 뭐라고 했냐면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한마디로 짙은 안개 속이라는 건데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변동하는 세계,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글로벌 역풍. 네, 미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숲을 봐야 합니다. 미국 혼자 잘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바다라면 미국은 그 위를 떠다니는 가장 큰 배일 뿐이죠. 그래서 먼저 이 배를 흔들고 있는 거센 바람, 즉 글로벌 역풍이 대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IMF가 이 어두운 전망을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바로 3.1%. 이게 2026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인데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세계 경제가 힘을 못 쓰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시죠. 먼저 끝나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각 나라가 자기 나라만 챙기면서 무역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인구는 늙어가고 나라빚은 늘어나는데 이자 부담은 커지고 심지어 기술주 시장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와,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사방에서 파도가 몰아치는 형국입니다. 두 번째 섹션, 미국 경제의 수수께끼입니다. 부제는 세계 최대 경제는 이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 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힘든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과연 괜찮을까요? 이 폭풍호 속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같이 휘청이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려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건물처럼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쪽에서 보면 와, 정말 탄탄한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저기 뭔가 좀 위험한데? 싶은 경고등이 깜빡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심지어 모순되는 신호들이 마구 섞여 있어서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거죠. 자, 그럼 미국 경제의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어볼까요? K자형 소비자. 이 회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K자형 회복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파벳 K 모양처럼 어떤 사람들은 쭉 위로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쭉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2019년 이후로 미국 가계 전체의 순자산이 무려 59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59조 달러요. 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 과연 누구한테 간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 차트 안에 있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가장 큰 조각, 이게 소득 상위 20%가 가진 몫인데 전체 자산의 71%를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작은 조각, 하위 20%는 어떨까요? 고작 3%입니다. 71% 대 3%. 이 불균형,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자산에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자산 말이죠. 고소득층이 이런 자산의 거의 90% 가까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면 그 이익은 거의 다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거고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자산이 있으니까 버틸 힘이 있는 겁니다.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거죠. 자, 지금 기업들이 AI에 쏟아붓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다들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는데 이상하죠? 왜 경제 전체는 그만큼 뜨거워지지 않는 걸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투자가 적은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진짜 정말 엄청나요. 데이터 센터 짓고 AI 칩 사들이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여기에 쏟아붓는 돈이 말 그대로 천문학적입니다. AI 골드러시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이렇게 돈이 펑펑 돌고 있는데 왜 경제 전체는 잠잠할까요?
왜 우리는 와, 경제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을 못 받는 걸까요? 이 돈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대체 그 연결고리가 어디서 끊어진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세 단계로 나눠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수입품 문제입니다. AI의 핵심인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이거 상당수가 미국 밖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됩니다. 당연히 미국 GDP에는 안 잡히죠. 둘째, 중간 비용의 함정입니다. GDP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팔린 물건이나 서비스만 계산하거든요. 근데 기업이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쓰는 돈은 최종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비용으로 처리될 때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셋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시간입니다. 90년대 인터넷 붐 때도 그랬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진짜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아직 그 과도기일 수 있다는 거죠. 2026년의 다음 단계는 다가올 해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 전망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 경제라는 큰 그림부터 미국 내부의 K자형 양극화, 그리고 AI의 미스터리까지 꽤 복잡한 조각들을 살펴봤죠.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이 2026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그 결론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재밌는 건 모건 스탠리나 미시간 대학교나 실업률은 4.5%로 똑같이 보고 있네요. 고용시장은 꽤 안정적일 거라는 거죠.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은 숫자가 조금씩 다른데 이건 뭐 물가 계산 방식이 약간 달라서 생기는 차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큰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성장세. 이게 바로 2020년을 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2026년의 이 어정쩡한 모습, 과연 이게 더 큰 폭풍이 오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폭풍전의 고요함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마주해야 할 저성장과 양극화의 시대, 즉 뉴노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그 답은 아마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겠죠.